아니 리그 우승이 확정이 되면 찬우 형이다 해서 돼야죠, 라이브 방송을 돼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겜방도 하고 술방도 해요. 아니 어차피 이제 네. 그 우승이 확정됐는데 그 다음 경기들은 관심이 떨어지잖아. 그래도 하시긴 하실 그래도 거죠? 할 거죠. 지금 인테리가 너를 위해서 무승부를 해줬다는 생각은 안 하니? 아, 좀 아니, 길게 그게- 라이브의 텐션을 위해서. 그러면 제 동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최대치라는 생각 안 하니? 자,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17시 0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드풋볼 두 형님들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두 형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프닝 토크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네. 하나는 이제 이번 주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주간입니다. 네. 유로파 리그도 2차전을 하는데 사실 유로파 리그는 저는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밀란도 엉 했고 리버풀 아탈란타도 엉 했고 네. 네.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는 또 원정 가서 좋은 그림을 그려왔고 아스날은 같은 짓을 했죠. 어쨌든 같은 짓을 했는데 휘슬은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운 좋게 2위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끼지 못하는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리그 우승이 뭐요? 뭐 아니 주말 비겼어. 그렇다고 리그 우승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네 그거 좀 봐라. 야 조회수 처참하더라. 오늘 12시에 올렸는데 좀 봐라. 네. 예. 어떤 거죠? 찬우 형이다. 인테르 칼리아리 그 아, 거. 여러분 예. 그 찬우 형 채널에도 많이 가서 그 도배도 많이 해주시고 원래 또 그런 게 다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그거 봤는데 네네네. 어차피 우승인데 네. 그거 좀 무승부했다고 나라 잃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승은 빨리 결정을 짓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왜? 빨리 결정을 지어야 남은 경기들에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아니 그게 이제 컵을 좀 병행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아무것도 컵도 없잖아. 없는데 그러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긴박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승 빨리 하고서 와 하고 그 분위기로 사람들 아하. 나가서 으쌰으쌰 하고 예. 그 라우타로 재계약 좀 하고 그래야죠. 그 우승을 빨리 결정 지어야 또 네. 보도진들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이제는. 대회 모두 다 끝났으니까 예. 우승 결정 지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뭔가 또 매각할 대상도 좀 알아보고.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체크를 그런 거 해라. 해봐야죠. 그러면 그 이제 찬우 형은 리그 우승을 빨리 바라는 거랑 별개로 네. 사실 이제 그 시즌이 거의 종료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죠. 아니 리그 우승이 확정이 되면 찬우 형이다 해서 돼야죠, 라이브 방송을 돼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겜방도 하고 술방도 해요. 아니 어차피 이제 네. 그 우승이 확정됐는데 그 다음 경기들은 관심이 떨어지잖아. 그래도 하시긴 하실 그래도 거죠? 할 거죠. 지금 인테리가 너를 위해서 무승부를 해줬다는 생각은 안 하니? 아, 좀 아니, 길게 그게- 라이브의 텐션을 위해서 그러면 제 동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최대치라는 생각 안 하니? 채널 견제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저희도 처참합니다. 네, 처참해요. 같이 처참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1,000회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 가신 분들 그래도 1,000원 만들어 드립시다. 1,000이 안 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인테리는 아무래도 리그 우승이 굉장히 좀 확정적인데 네. 이런 상황에 아탈란타의 어떤 리버풀을 잡는 어떤 선전이라거나 그리고 뭐 로마 밀란 두 팀 중에 한 팀만 올라가겠지만 유로파 이 세리아 우승 클럽의 우승의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물론 레버쿠젠이라는 강력한 이 팀이 있습니다만 레버쿠젠도 우승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거기는 유로파 올인하면 그렇죠. 됩니다.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지금 이제 밀란 로마는 사실 아직은 몰라요. 그건 한 골차밖에 안 나니까 그건 모르고 그다음에 밀란이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로마한테 강했었기 때문에 원정에 가서도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로마가 이제 승리를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소기의 성과이긴 하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대신에 로마가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데로시 감독이 이제 임시 감독 맡은 뒤로 팀 전체가 뭔가 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그런 기운들이 막 올라와서 으쌰으쌰 분위기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로렌츠 펠레그리니 같은 선수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일단 걱정이 되는 거는 은디카 선수가 그 쓰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비진이 약간 뎁스가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주의하면 로마는 4강에 가든 못 가든 간에 그 밀란을 상대로 해서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아탈란타 리버풀은 사실 되게 의외의 상황이긴 한데 스카마카가 요즘 되게 좋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지난 리그 경기에서 스카마카가 골을 넣고 이래가지고 최근에 폼이 되게 좋아서 이거는 리버풀이 이걸 뒤집을까? 근데 물론 기적의 팀이라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다 리버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2연패도 했고 네. 분위기가 조금 아니, 처져 있는 홈에서, 상황인데 약간 좀 홈에서 자꾸 이렇게 좀 안 득점을 못 편든데. 찍으니까 예. 그리고 확실히 이제 살라같이 주포가 득점이 잘 안 나오니까 좀 침묵하고 어려움이 있다 있는 것 보니까. 같아요. 네. 그러면 유로파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이탈리아 클럽의 우승 가능성은 역시 레버쿠젠을 넘느냐의 그렇죠. 문제일 것 그게 제일 같긴 한데 중요하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시나요?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 뭐 모른다. 왜 단판은 모르는 거니까. 단판은 항상 모르는 거고 예. 결승에 뭐 레버쿠젠이 올라면 단판은 진짜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1, 2차전을 치르면 아무래도 레버쿠젠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1, 2차전까지 치르면. 근데 어쨌든 뭐 4강에 올라간 팀들은 누구나 다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팀들이니까 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세리에는 거의 챔스 5장 받을 것 같고. 개수가. 지금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유로파 리그 나간 팀 지금은 챔스는 다 떨어졌으니까 유로파 나간 팀들이 좀 잘해줘서. 그렇죠. 예. 이게 이론상으로는 세리가 10장도 가능하더라고요. 유럽 클럽대도 나간 팀들이. 컨퍼런스 피오렌티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뭐 우승하고 이러면 그럼 굉장히 많이도 가능하구나. 이론상으로 10팀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유럽 대항전. 네, 유럽 예, 대항전 나간 그렇습니다. 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챔피언스리그로 넘어가야 됩니다. 형한테는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따로 여쭤보지 않을게요. 인텔가 챔피언스리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챔피언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 라리가 팀이 3팀이 있는데 모두 지난 주말에 로테이션 돌렸거든요. 근데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맞아요.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위 지로나랑 붙었는데 그리즈만이 2골 넣으면서 네.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추아메니가 추맨 마요르카전에서 환상적인 중거 슈팅으로 0대1이었고. 네, 골 넣으면서 이겼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주앙 펠리스가 오버헤드킥으로 골 넣으면서 역시 이겼는데 0대1. 사실 뭐 주말 경기들의 경기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로테이션을 돌렸으니까 결과를 가져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관심사는 자,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 경기 원정 경기인데 네. 과연 그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가고 있고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과연 1차전 승리의 기세를 2차전으로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는 1차전 선수 기용에 대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센시오 선발이라든가 예, 뭐 교체 투입이라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하던 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도르트문트 경기는 1차전 경기 막판에 도르트문트가 몰아붙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버텨냈는데 이번에는 지그나 이두나 파크잖아요. 그렇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원정에서 워낙에 좀 안 좋은 네. 경우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지그나 이두나 파크는 8만 명 이상 오잖아요. 거기 장난 아니죠. 살벌하죠. 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느냐? 아하. 이게 이제 라리가 쪽에서는 관심사죠. 형 그러면 올라간다 바르셀로나. 올라가야지. 왜냐면 1차전 가야지 말고. 당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다 안 간다. 예. 당연히 가긴 가야죠. 형 가야지. 입장에선. 머스고 온. 그거 말고 이제 어. 갈 것이다. 네, 갑니다. 간다. 네. 간다. 오. 그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다?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 경기라서 예. 네. 모른다? 이건 모를 것 같아요. 누가 올라오는 게 좋죠? 저는 도르트문트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는 주앙 펠리스가 미쳐가지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근데 챔스랑은 이상하잖아요. 챔스 토너먼트에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에게 발목 많이 잡혔어요. 거기는 오히려 이제 아틀레티코 특이해, 마드리드는 하여튼. 챔스에서 네. 레알을 만나면 안 좋은데 바르셀로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그 찬영이 보셨을 때 네. 바이언 아스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근데 아스널이 그러니까 이 아스널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인테르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새끼들 수비 잘하다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실점 계속 하고 있거든요. 멀쩡하다 아스널이 이번에 요즘 이기 실점 그래. 또 했잖아요. 아스널이 요즘 예. 그래. 맞아요. 수비 이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실점을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 경기가 약간 그런 거에 좀 시발점 같은 아하. 게 된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다 리그까지 쭉 이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아스널이 선제골 넣으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선제골 넣으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원정다득이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레알이나 아스날이나 진짜 힘들었을 엄청,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정다득이 없으면 굳이 이제 치환을 하면 0대0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 네. 선제골을 넣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선제골 넣으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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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널이 간다. 바이언 지금 봤을 때 그 선제골을
내주게 되면은 네. 자기네 홈에서는 아마 좀 더 당황하지 않을까. 이 음. 원정경 그 아스널이랑 경기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초반에 이제 실점한 거가 사실은 동점골을 약간 바이언 입장에서는 이거 좀 쉽게 동점골이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미스가 있었죠. 네, 수비 라인에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홈에서는 선제골을 내주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영재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이언이 바이언이 올라갈 올라간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이언은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경험이 그 어느 팀보다도 많은 팀이고 그죠. 사실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나간다고 했지라도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지. 다시 독일에서 감독직 못할 거 아니면 지금 느낌이 근데 뭐 뭔가 해야 돼 얘도. 상황이 안 좋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레버쿠젠은 뭐 지금 이미 축제 분위기 리그 우승 확정 지었고. 하물며 여러 언론에서 뭐 지단은 찔러봤다 얘기했는데 나게스만 찔러봤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나겔스만이 뭐 되게 거의 확정적이라는 뭐- 뉴스가 오늘 네, 또 많이 맞아요.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토해 감독은 뭔가 하나라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4강까지 못 가고 8강에서 그것도 1차전에서 그래도 무승부를 거뒀는데 2차전에서 결국은 패배해서 탈락한다? 이거는 토해 감독도 향후 입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바이언 입장에서는 뭐 배수의 진을 깔고 나오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아스날이 또 최근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어서. 두 경기에서 안 좋았죠. 저는 바르셀로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리가에서 예, 요거 가고 맨시티가 좀 많이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건 역시 같이 보시나요? 맨시티? 맨시티가 당연히 유리하죠. 맨시티. 네, 맨시티가 유리해요. 맨시티가 유리하는데. 맨시티 바이언.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한파. 네. 이강인 선수 화이팅. 아하. 예, 이강인 화이팅. 과연 예.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될지 또 영주 형이랑 함께 보니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오프닝 토크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이거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 얘네 또 이랬습니다. 크게 에버튼을 잡았습니다만 이 콜파머의 PK 상황에서 또다시 지들끼리 차겠다고 을 해서 제가 만약에 첼시 팬이었다면 개쌍욕을 퍼부었을 것 같은데 이기거나 말거나 이런 걸 떠나서 네. 감독도 뭐 한마디 했죠. 코치도. 포체티노도 이제 정리를 아예 했더라고요. 저번에는 그거 같아. 내부적으로는 아마 순번이 있었을 텐데 애들 그걸 좀 감싸주려고 나름 자기 딴에는 감싸주겠답시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또 이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아니 오늘은 뭐 마두에케, 니콜라 잭슨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콜 파머가 해트트릭 했으니 네가 전문 키커인데 그런데 넌 해트트릭 했잖아. 나 한 골 넣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넣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럼 나도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너도? 나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콜 파머가 야 나 원래 득점만 해야지. 나야. 나 득점해야 되는데 나 이거 넣으면 20골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갤러거가 현자야. 그래도 애가 말리고 그렇죠. 그게 있어. 이 포체티노 인터뷰를 보면 이번이 마지막 경우다. 한 번만 더 이런 장면 나오면 다 얄짤없다. PK 키커는 콜 파머다. 파머가 양보한다면 모를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경기를 본 모든 팬들에게 사과한다. 근데 자, 이게 예.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 키커가 있는데 전문 키커가 뭐 2골 넣었다, 3골 넣었다. 그러면은 야 너 골 넣었으니까 이거 내가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니? 네, 나 네. 한번 양보할래? 있죠, 근데 있죠. 이런 게 보통 이야기할 때 티 안 나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 티 안 나게 해요. 나 한 번. 한 이렇게. 번만 그러면 막 그래서 막 얘기를 그래서 니 타? 차? 그러면 뭐 그렇죠. 그럼 오케이지. 근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 오케이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봤을 때 불허하는 감독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죠. 뭔 짓을 해도 그냥 네가 차는 거야. 아니 펩 같은 경우가 오케이를 했었을 때 예. 굉장히 벤치에서 화를 냈잖아요. 왜 누가 네가 맘대로. 차? 왜 네가 차? 내가 정한 애가 아닌데 이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주원이 같은 성격이면 나 한 번 차면 안 돼? 꺼져 이 새끼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조용히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이거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게 한 놈이 아니라 두 놈, 세 놈 연달아서 막 그렇지. 야 마두에케 공 집차 그거 약간 보싱하 느낌이야. 공 계속 안 줄라 그래 공을. 아니 이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랑 환희 형이랑 주원이 형이 월요일에 붙었을 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이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포체티노 감독도 이거 인터뷰는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잖아요. 네. 확실하게 단도를 쳤어야지. 그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그 다음에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놨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한 포체티노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들이 계속해 차겠다고 막 난리 난 선수들한테 뭐라 해야 되나요? 저는 선수들이 좀 더 문제다. 아, 이거는 네. 과실이 형은 선수 네. 쪽에 좀 있다. 좀 더 문제다. 적당히 해라. 네. 나는 요 멘트에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경고를 했다. 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포체티노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이 또 나왔다는 거는 선수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거나 그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건 애새끼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포체티노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둘 다. 둘 다인가요? 아 그렇죠. 한데. 이런 건 보통 복합적인 문제라고 봐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뭐 사실 과실 10대 0 이런 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첼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 6대0 대승입니다. 그죠? 경기 끝나면은 말 그대로 야 뭔가 분위기 바뀌고 그래, 으쌰으쌰하자 막 가보자! 됐어 막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아니 이제 컵 대회 맨시티랑 하는데 사실 은근히 맨시티 첼시가 또 이 맨시티가 좀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첼시전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 6대0 승리가 좀 가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 근데 그래도 팔머가 잘하더라. 되게 인터뷰 잘했던데 이긴다고 맞아. 해서. 파머가 좀 본인은 그래도 좀 잘 오히려 본인이 좀 수습을 잘하는 맞아요. 스타일에 아 근데 축구도 잘하더라. 파머. 예. 콜 파머. 콜 파머는 어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실 콜 파머는 그 PK가 좀 많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골을 많이 넣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진짜 잘 왔어 첼시. 그러니까 예. 첼시 선택을 팔머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어쩌면 지금도 맨시티에서 그냥 계속 서브로 나가면서 간간히 이제 재능만 조금씩 보여주는 그 정도에 그쳤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는 본인의 재능을 좀 만개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튼 이 첼시는 대승을 했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서 이런 짓 다시 화면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지 않아요. 어쨌거나 챔스 8강 이제 이번 주에 2차전을 하니까 또 결과를 우리가 팔로우를 해봐야 되고 유로파도 밀란 로마가 또 로마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밀란을 네. 산시로에 잡았고 그 다음에 리버풀의 이 충격적인 패배가 있기 때문에 2차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월클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클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빡빡한 기준을 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누가 월클이냐, 이 선수가 월클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외계인이랑 월클 FC, 월클 FC가 지구를 놓고 너넨 지면 지구를 레이저 한 방으로 폭발시킨다 라고 붙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22인이 월클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빡빡하게 한번 월클 기준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꼭 22명이어야 되나요? 더블 스쿼드로 봤을 네. 때 아니 그 외계인한테 약간 사정해서 26명으로 해줘 뭐 이러면 안 되나요? 그것도 또 가능하죠. 네. 예, 또 외계인이 그런 것도 봐줄 수도 있어요. 그 역사상 22인 아니. 지금 이 지금 순간? 현재 현역.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적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그게 월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두호 형님은 두 분만의 월클의 기준이 무엇인가? 찬호 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빡빡하진 않은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 탑 리그에서 탑 리그. 탑 스탯을 찍고 있고 그게 한 3, 4년 지속이 됐다. 그러면 월클이다. 탑 리그 그러니까 뭐 4개 리그 5개 리그 네. 정도에서 최고의 스탯을 찍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네. 그 정도의 스탯을 찍고 있는 게 한 3, 4년 이어지면 그 정도면 충분히 네. 월클이다. 자 이게 찬우 형입니다. 영주 형. 저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저도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5년 동안 꾸준히 활약한 선수 중에서 누가 봐도 그 선수 이름 나왔을 때 월클이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선수. 아하. 근데 거기에 만약에 10명이야. 네. 그 중에 몇 명 이상이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그 선수는 좀 월클 깐당깐당. 그렇죠. 깐당깐당. 깐당깐당. 그렇게 되는 거죠. 깐당. 아하. 자,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월클의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조형 찬영은 비슷하고 사실 저도 뭐 그때 얘기했던 거는 빡빡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정도면 저는 월드 클래스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홀란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링 홀란드. 엘링 홀란드. 자, 엘링 홀란드가 여전히 지금 뭐 득점 행진은 잘 만들어내가고 네. 있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콜 파머랑 같이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분명 지난 시즌의 파괴력은 덜 나옵니다. 네.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홀란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거나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시즌에 대단한 골자리가 맞지만 과연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번 최근에 좀 말이 돌고 있고 특히나 캐러거랑 앙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앙리, 자, 월드 클래스 선수라 하려면 팀을 캐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홀란드는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앙리는 거기에 대해서 맨시티의 그런 선수가 필포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블라이너는 아니야? KDB랑 뭐 로드리도 해야죠. 앙리 이상해?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아닌가? 뭔 얘기야? 예. 어쨌든. 자, 캐러거.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되려면 내세울 능력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큰 경기에서 득점 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앙리를 의식한 얘기가 아닐까. 근데 큰 경기에서의 어떤 그 득점. 이거 영향력은 진짜 선수들이나 우리가 이 축구를 볼 때 이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마 여기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영향력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엘링 홀란이 네가 골이나 넣을 줄 알지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축구에서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링 홀란의 득점력은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죠. 근데 엘링 홀란이 이 정도로 득점포를 가동해 주면 득가동. 수비수들이 엘링 홀란의 움직임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홀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름대로 간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엘링 홀란이 얼마만큼 영리하게 이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돼요. 최근 영향력이 없어 보이죠. 너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쟤는 골만 잘 넣어. 이 얘기하면 이제 현역 감독들이 그 선수 좀 제발 좀 사와봐.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골을 넣는 것 자체만으로 영향력을 따지기 위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 미치는 홀란드의 영향력이 골을 더 넣어야 됩니다. 훨씬 지난 더 넣으면 시즌처럼 넣으면 네, 돼요. 그러면 뭐 말할 거 없지 뭐. 지난 시즌처럼 넣으면 돼. 근데 이번 시즌의 영향력과 골 수가 비교적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맞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이 순간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엘링 홀란드를 월클의 기준에 넣을 수 있는가? 찬영 넣나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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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활약을 얘가 한 3, 4년 했어. 그럼 월클이지. 개월클이죠. 싸월클이죠. 예. 아니니까. 좀 약하다. 네, 약하다. 영정. 저도 올 시즌 활약 보면서 약하다 이런 생각이 약하다. 들었어요. 네. 두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예가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끼워넣기 예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하실 거 그러면 네. 맞는 얘기 하나랑 하고 싶은 얘기 하나를 끼워 넣는 거군요. 아니요. 그냥 떠오른 얘기. 그래요? 두 가지 예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네. 필리포 인자기를 보면 네. 피포. 이 선수가 진정 뛰어난 스트라이커인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월드컵 스트라이커인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도 예. 엄청나게 뛰어난 스트라이커인가 이런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축구 팬들이 그냥 주워 먹는다. 그냥 얘는 주워 먹는 거야. 죽자기. 운이 좋을 뿐이야 이런 얘기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인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위치 선정, 뭐 골 냄새, 그리고 라인 타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워 먹은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저도 지금 형 얘기에 동의하는 게 인자기는 지금 돌아보면 인자기 현역 때 우리가 봤잖아요. 저는 네. 비교적 좀 뒤지만 지금이 훨씬 평가가 높아요. 맞아. 현역 때 욕 좀 먹었어. 그때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자기 그 이탈리아 대표팀에 어쨌든 인자기는 꾸준하게 뽑혔으니까 예.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들 다 그랬어요. 쟤는 훈련할 때 보면은 선수 한 명도 못 제낀다고. 공 갖고 있을 때 선수 한 명도 못 제끼는데 예. 제 골 엄청 많이 넣었는데 그건 진짜 그렇지. 대단하다.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과가 트레제기.
트레제게도 쟤는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를 근데 항상 들었었어요. 골을 잘 넣었으니까. 골을 잘 넣긴 했죠. 근데 사실 트레제기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뒤에 지단이 있는데 뭐 굳이 자기가 뭐 영향력 할 필요가 있나? 뭐 그건 그래. 예. 예. 여튼 제가 제 인자기 예를 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인자기랑 홀란드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후 시즌에 세 시즌 내지 네 시즌 갑자기 또 미쳐서 날뛰면 요번 시즌은 그래도 약간 삐끗했지만 20골 이상 넣은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냥 맞아요. 월클이었는데 요때 약간 잠깐. 컨디션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기도 그 당시와 그 이후의 평가가 달라졌듯이 네. 홀란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 레반도프스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반도프스키 누가 봐도 월클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 전반기에 득점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에이징 커브 나왔냐, 이제 늙었냐, 얘기 나오죠.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월클 과거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 레반도프스키가 또 한두 시즌 잘하면 클래스는 영원하다, 역시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딱 얘기하기에 월클 아니에요, 월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찬영 얘기대로 조금 약하다. 지금으로는 아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보면 좀 약한 게 아니다. 있다. 자,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음바페, 음바페요? 예, 음바페는 수년간 이미 증명을 했어요. 월클. 역시 걔는 월클이죠. 그냥 월클. 걔는 월드컵에 끝. 들어올렸어요. 자, 그럼 그렇죠.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벨링엄 아 주드 벨링엄은 좀 더 증명해야 돼. 좀 더 길게 보여줘야 된다. 좀더 증명해야 좀 돼. 더 길게 보여줘야 된다. 벨링엄은. 나는 주드 벨링엄 물건은 물건입니다. 물건. 아, 그러니까 물건입니다. 지금 잘하는 건 확실하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미드필더 꼽으라도 아마 벨링엄이 들어갈 텐데 네. 근데 조금 더 네, 봐야 된다. 조금 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홀란드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네. 아니 분데스 두 시즌에 이번 시즌 두 시즌 다 20골 넘겨놓고 있으면 월클 아니야? 근데 이번 시즌은 약하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임팩트가 좀 약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선수에게 누가 봐도 월클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음바페 얘기 나오니까 음바페는 인정, 두 분도 인정 이러면 네. 거기는 월클이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캐러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홀란드는 여러분 그 캐러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적당하게 걸러드릴 필요가 그리고 있어. 왜냐면 캐러거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캐러거가 좋다 싫다를 떠나서 네. 캐러거 이제 방송인이거든요.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캐러거를 같은 어떤 그 선상에서 옹호한다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헛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리 네빌, 캐러거 다 여러분이 주원영 보듯이 보면 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주원영을 보듯이 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래. 예. 어떤 날에는 컨디션 나쁘면 실험만 하는 방송도 있어요. 네. 진짜 개 하는 건 맞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와, 씨, 오늘 이제 개 쌉소리 너무 짓거렸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첫 마디 실현하면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 하다가 계속 실현을 그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네, 무리수를 두고.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의도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럼 또 이러면 다른데? 천재죠.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주원이가 그런 식으로 실현한 다음에 내가 다 의도한 척해요. 맞아요. 척이에요. 척. 리얼이거든요. 원래. 마치 난 천재인 양. 그렇습니다. 자, 이 캐러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홀란드가 발롱도르를 타거나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필 헛소리야. 포든. 자, 그 캐러거가 필 포든 얘기했잖아. 포드는 월클이다? 포드니? 아니 홀란드도 아닌데? 포드니? 근데 사실 이제 미드필더의 월클은 스탯만으로 뭔가 다 또 평가하기는 그렇죠. 어려운데 그런 게 어려워요. 포드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 엄청 재능 있는 선수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경기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해요. 나는 앙리가 왜 필포든을 얘기했는지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앙리가 바라보는 홀란은 패스를 받아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때서야 골을 골을 넣는 넣는 애. 그런 애로 본 거고 필포드는 스스로 경기에 영향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미치면서 선수다. 스스로 골을 만들 수 있는 애. 나 같은 애. 앙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사실 앙리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선수였으니까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앙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번 시즌의 홀란은 야, 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니스텔로이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필포든을 보면 야 축구는 저렇게 해야지. 네. 앙리가 봤을 땐 그래서 아마 필포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뭐 맨시티에서 월드 클래스를 뽑으려면 덕배부터 나와야죠. 무조건. 그렇죠. 로드리, 네. 케이빈 더브라이너, 그 다음에 로드리. 호뱅 디아스?
그리고 이런 기준이라면 베실바도 베르나르도 베실바도 들어가야 저는 돼. 베르나르도는 이런 기준이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저는 베르나르도를 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월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월클이라고 생각한다. 잘 없네요. 저는 그 정도로 주관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서. 네. 딴 사람 얘기를 자주 듣죠. 귀가 얇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예. 지금 라우타로 얘기가 나와요. 라우타로? 라우타로 X지. 이 새끼 지금 약간 그것이죠. 이게 뭐야? 좀 재계약에 좀 빨리 딱. 아니 그 뭐 지난 경기 라우타로 못 나와가지고 예. 근데 없으니까 아니 근데 사나이 잘했어. 괜찮아. 아 근데 이번 시즌엔 진짜 잘했잖아요. 뭐요? 엄청 잘했죠. 라우타로. 잘했죠. 그 이 선수 어떻게 네. 봐요? 사카. 부카요 사카? 네, 사카는 아스날 팬들도 월클이라 생각 안 하는데. 사카 이제 잘하고 있죠. 이거 약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 중에 예를 들어 필 포든, 멜링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월클급 제목이잖아요, 다들. 네네네.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부카요 사카도. 제가 그런 거죠. 이 선수를 보고 있자면 기대가 되고, 좀만 지나면 이거 월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 월클이냐를 물으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사카도 보면 스텝 보면 사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사실 잘 쌓아요. 맞아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답답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 다양한 축구 팬들에게 인정을 받는 느낌은 좀 덜 들죠. 이 웹에 월클인가요? 를 검색하면 오, 그런 검색을 막 해봤구나.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월클인가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애슐리 콜. 어떻게 보나요? 와 콜도 못 들어간다고? 난 못 콜 들어가? 옛날에 들어, 콜 애슐리 콜 월클이죠. 옛날에 그 월클이지. 월클이었다고 애슐리 보는데 콜은 월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저는 애슐리 콜은 당시 월클이었다고 봅니다. 아스널부터 첼시 시절까지 월클이죠. 네. 카세미루. 얘는 넘버 원이었었죠. 월클이지. 근데 지금은 이었지, 아니야. 과거요. 지금은 아니야. 자,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뷔페. 어떻게 보세요? 맨유의 이게 에이스는 문제야. 확실한데.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카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죠. 음. 그러니까 맨유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걸 해주고는 있지만 맨유가 영광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뷔페 보면은 지금 이 채팅창을 보니까 야, 월클은 좀 그렇고 이거 어때라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미 월클이랑 세미 세월이랑 야, 월클 말고 그 밑에 탑클 하나 만들자. 아 탑클 괜찮다. 탑클. 탑클래스.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이거 클립 올라가면 또 댓글에 달릴 테니까. 소니, 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 월클 안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탑리그에서 그 스탯을 지금 계속해서 찍고 있으니까. 근데 팬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여기서는 탑클 얘기가 나오고 딱 탑클. 탑클에서 월클 사이다. 뭐 세월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죠.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주제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거예요. 그 타운랜드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그거야. 결국 리그 레전드이냐? 결국 그래서 트로피를 든 게 뭔데? 음. 네가 아무리 캐리를 해봐야 팀이 우승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바렐라. 렐라는 월클 월클 아니에요. 걔는 그냥 월클 아니고 탑클? 그나마 탑클도 간당. 아니, 탑클은 충분하지 않나요? 탑클 간당.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이탈리아 미드필더들 중에서는 예. 가장 월클에 근접해 있긴 한데 어. 뭐 아직까지 이룬 게 뭐 어허. 별게 없으니까. 균도안. 긴도아는 이 친구는 저 개인적으로는 월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객관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맨시티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네. 그 전에 도르트문트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도 이 선수는 꾸준함이 있어요. 물론 긴도안에 대해서 수비력에 대한 불만은 좀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가 보여준 걸 봐서는 월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김도환 선수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한때 맨시티에서 되게 좀 폼이 떨어진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안 좋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걸 극복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활약을 아하. 보였다는 데에서 저는 이 정도면 스토리도 있는 월클이다. 주앙 펠릭스.
조앙 펠리스. 야, 월클 같은 소리 하네. 제가 그 원하던 리액션, 그러니까 바라던 리액션이 있는데 하자마자 영종이 바로 얘기해줬습니다. 마지막 라이스. 아, 데클런 데클란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데클런 라이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탑클이 아닐까? 탑클. 저 이게- 월클 넘어가기 직전. 직전. 네. 이게 여기서 좀 더 오래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아스널이 이번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해요. 예. 하고 다음 시즌에서도 그에 거의 준하는 성과를 올린다. 그러면 월클. 그러면 월클 볼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라이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 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건 맞아. 거니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다 고종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네. 네. 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월클이라고 딱 얘기하는 그거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치. 딱 이게 정해진 그 정해진 어떤 조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스탯으로 나오지 않는 그 무언가 아우라. 이게 있어야 축구를 돼요. 봤을 때 그 네. 무언가 네. 진짜 애매한 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지금 정말 별 채팅 안 하다가 요 역시 또 원래 축구 커뮤니티는 VS랑 서열 매기기에 집중하시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채팅 참여율이 우리가 여기 구글에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존나 높아졌거든요. 이만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월클은 이 논란이 있고 순위 얘기하는 건 재밌지만 나만의 월클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 한의원님이 그때 삼국지 토크하러 오셨을 때 네. 인스타 티어 매기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한준희 해설위원도 욕을 먹는 게 이런 어떤 티어나 월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 서로를 그렇게 비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맞아요. 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 정도 얘기는 충분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새끼가 뭐니?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 술자리에서 이런 논쟁을 펼치지 마세요. 네, 제가 술자리 여러 번 축구 경험해봤는데 술자리에서 이런 술자리에서 논쟁을 축구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전에 얘기하지 사커라인 모임할 때 아하. 다들 술 한 잔 먹고 뭐 누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하기 보통 시작하는데 누가 마지막 승자인가요? 아 준이 형이죠. 아 한효님 승자인가요? 왜냐면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가 준이 형이 늦게 와. 아. 야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야 누가 나요? 얘가 나요? 제가 나요? 그러면 에이 둘이 고만고만하지. 그 순간 다 우리의 논쟁 한 시간 동안 논쟁을 아무 쓸모없는 시간 버리기. 아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그렇습니다. 야, 그게 내 마음속의 월클이 중요해요. 그래, 원래 그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X이지만 제 마음속의 월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가이라 그랬니? 네. 그때 얘기 드렸었나요? 그 영상 있잖아요. 네네. 형이 이제 들어오면서 누가 우리 토로 이라 했어? 취급했어. 여기 족밥 그런 취급했어. 거 같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 영상이. 네네네. 그래서 오프닝에 뒀죠. 네. 노딱을 먹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요즘에 유튜브가 야, 빡빡하네. 시작 10초 안에 욕이 좀 들어간다? 바로 노딱이에요. 그래도 그 삐 처리하면 이 영상의 포인트가 없어진다 생각해서 그냥 간 건데 그냥 노딱이더라고. 근데 본의 아니게 되게 예. 그 피해를 입혔네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앞쪽을 조금 바꿔서 다시 이제 정정 잘 신청을 됐네요. 해서 다행히 받았습니다. 잘 됐네요. 예, 그럼 네. 됐죠.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우 형이다에게 좋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예. 네, 한 적당하게. 네, 찬우 저요? 형이다 영상 한 노딱 7개 연속 붙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금은 지금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그래, 초반 수익 창출을 빨리 해야 돼. 네. 아니 지금 이제 그 신청을 해놔서 이제 막 슈퍼챗 쓸 수 있게 됐어요. 아하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위닝 멘탈리티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또 이게 오늘은 주제가 다 네. 예. 이 올리 와킨스가 빅팀 멘탈리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닝 멘탈리티에 네, 대한 얘기를 한 것 소리가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때 이게 사실 한 주 지난 거거든. 브랜트포드 전에 앞서다가 무승부가 뜬 것 그쵸, 때 그쵸.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위닝 멘탈리티로 지난주에 이겼어. 아스날을.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럼 어. 달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빌라는 그래서 이제 빅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 아스날이 지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위닝 멘탈리티를 사실 팬들도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선출분들을 만나봐도 이런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런 개념을 맞아요.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인터뷰 기사들 다들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 위닝 멘탈리티는 무엇인가? 이거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바이에른 뮌헨처럼 분데스리가를 11시즌 연속으로 우승한 팀 또는 뭐 유벤투스처럼 장기간 세리아를 정복한 팀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처럼 뭐 우승을 나눠 가졌었던 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있지만 이런 팀들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위닝 멘탈리티는 레버쿠젠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예전에 아약스가 네, 1995년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맞아요.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이지거가 우리는 0대 3으로 지고 있어도 89분 지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오. 89분까지 0대 3이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뒤집는다. 과정이 심하네. 이 생각을 갖고 뛰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예, 갖고 예, 있는 예. 거예요. 뛸 때 실수에 의해서 한두 골 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 우리 그냥 뒤집는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하더라고요. 근데 레버쿠젠이 지금 무패잖아요. 그죠? 근데 전대회 무패입니다. 근데 레버쿠젠 무패 과정을 봤을 때 막판에 몰린 경기 장난 있죠. 아니게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어. 근데 막판에 그걸 다 뒤집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레버쿠젠은 레버쿠젠이었잖아요. 레버쿠젠이 지역이 작기 때문에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반짝하는 시즌 다음에는 스타들이 빅클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엔 메가쿠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엄청나게 어허. 강력한 팀이라고 해서 예. 메가쿠젠이라고 하는데 이 팀도 계속 이기다 보니까 뭐 우리는 이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 우린 안적. 우리는 안 져. 근데 레버쿠젠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이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들이 다 웃었을 안 거예요. 맞는 얘기죠. 상상하기 어려운 네.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레버쿠젠은 그 위닝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순간 축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닝 멘탈리티가. 이거는 그러니까 우승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축적이 우승이라니까 되는. 전 그거 같아요.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축구에 대해서 선수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에 대해서 클럽으로 봤을 때. 스스로가 선수 개개인들이 다 우리가 하는 축구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개개인들이 다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플레이를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응축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위닝 멘탈리티가 아닐까. 믿음과 확신. 예.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시즌 기준으로 뭐 아약스든 뭐 바르셀로나든 레버쿠젠이든 이런 팀들이 정말 미쳐 날뛸 때, 뭐 인테르 트래블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 얘기인데 소위 얘기해서 리딩 클럽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한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클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클럽들은 클럽 안에 그 체질이 좀 있죠. 어.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서 느낀 건데 지난 시즌 맨시티가 트래블 달성했을 때 매 경기 끝나면은 잘했다고 막 고함질러 졌다고 고함질러 펩은 계속 무슨 미친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라커룸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감독이 갖고 있는 그 멘탈 그걸 선수들에게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근데 구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맨시티는 이제 그게 생긴 거죠. 그쵸. 원래 이전부터 있었던 팀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르졸라 이전부터 감독이 그걸 만들어냈죠. 과리졸라 그걸 네. 정말 만들어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맨시티는 아우라가 아예 다르잖아요. 네. 저 메뉴 팬은 루즈 멘탈리티가 생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메뉴야말로 역전의 명수였고 그렇죠. 위닝 멘탈리티 그 자체였죠. 팀이었죠. 근데 그 차지하는 비중 중에 가장 큰 게 퍼거슨이었던 퍼거슨이라는 거지. 감독이었던 거죠. 예. 그거 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아스날을 보면 리그 한정입니다. 2대0으로 전반전에 먹혔어. 아유 알아서 비기거나 이기겠지.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팀이 엄청나게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모습이나 리그에서 연패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근데 퍼거슨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팀이라고 봤고 되게 길진 않았지만 무리뉴 팀들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냈어요. 있었죠. 그쵸? 예. 첼시가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인테르는 2년차 때 어쨌든 트래블 했던 그 시즌에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왜냐면 그 유명한 그 사무엘의 니말 듣고 2달 나왔대. 그 무리뉴 때거든요. 예. 그게 시에나랑 경기인데 아마 그게 2대0으로 지고 있었나 하여튼 그거를 3대2로 마지막에 사무엘 골러가지고 4대3이었나 하여튼 그게 뒤집었던 그 경기인데 그것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극적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만치니 감독 때 이미 인테르 극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만치니 감독 때는 사실 뭐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고 있는 순간에 뭐 89분,
91분 이때 골 넣어가지고 막 비기고 이러면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경험들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만치니 감독 다음이 이제 무리뉴 감독이었으니까 무리뉴 감독 때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그 경기들의 느낌은 맨유의 퍼거스는 사실 이 팀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카운터 펀치 빵빵 맞고 역시 이 팀은 못 이겨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많았죠. 무리뉴 팀을 상대할 때는 애들이 벌써 야 이 팀은 이기기 어렵겠는데 이 생각을 그게 갖고 접근해요. 뭐 지금이야 무리뉴가 많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몇몇 인테르는 위닝 멘탈리티가 아주 지배적인 클럽인가요? 아니죠. 좀 그러니까 3인자잖아. 3인자. 사실 이태리 3인자잖아요. 그러면 유베, 밀란, 밀란 인테르. 그다음에 인테르가 3인자죠. 바르셀로나는 있죠. 있었었죠. 그럼 이제 전체 역사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전체로 쓰면 여기는 바르셀로나는 2인자. 2인자. 죠. 네, 맞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후아니토 정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무대에 맞아, 레알은 있어요. 막판까지 어떻게 물고 네. 늘어지려는 게 있어요. 네, 유럽회원컵 때 뭐 5연패하고 막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뒤집는 그 힘이 굉장히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부터 눌러야 돼요, 상대를. 그래야지만 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도 경기 막판에 골 진짜 많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퍼센트지를 따지면 거의 20 몇 %에서 30%를 막판 15분에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 15분이 모두 승리냐? 아닙니다. 먼저 선제골 내주고 열심히 따라가서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8점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잘 나갔었을 때 생각하면 아예 초반부터 상대 다 찍어 눌렀던 시즌이에요. 그렇죠. 눌러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비등대등 다다가 막 끝에 막 이런 경기들이 많지 네. 않고 아예 그냥 다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마동석처럼 아. 한 방씩 이렇게 날리는 그런 네네네.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좋든 안 좋든 끝까지 뭔가 끌고 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좋은 시절이 있고 저는 지금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있죠. 근데 나쁜 시절에는 또 그걸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안 좋은 시즌은 무승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안 좋은 시즌 보면은 무승부가 많고 오히려 약팀 사냥을 못해서 결국 이제 우승 경쟁에서 좀 내려온 그런 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클럽의 위닝 멘탈리티 혹은 감독의 위닝 멘탈리티 혹은 선수의 위닝 멘탈리티를 얘기를 했을 때 클럽의 역사로 이 팀 자체의 어떤 DNA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팀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팀은 레알이랑 바이언 정도인가요? 그쵸. 유베가 지금 사실 좀 이게 되게 많이 희석된 느낌이라 이게 근데 어떤 클럽이든지 간에 그 역사가 뭐 유럽 클럽도 대부분 다 100년씩 됐으니까 네, 100년 그쵸. 다 넘고 그랬으니까 그 와중에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죠. 부침이 있으니까 그런 식이라고 봐야죠. 저는 크게는 유베, 맨유도 다 들어갈 만하다. 그럼요. 아 유베 맨유도 들어갈 만하다. 네. 맨유도 지금 좀 희석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맨유는 이제 한 10년 됐죠. 예. 그리고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리그 우승이 막판 1분, 2분 사이에 결정난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쵸. 샬케가 샬케 우승하는 줄 때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게 있다니까.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도르트문트가 우승하는 줄 알았지 네. 바이언이 우승할 줄 알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네.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은 너무 벌어졌으니까. 자,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맨유 클럽의 역사로 봤을 때 이렇고 감독으로 따지면 뭐 펩, 그 다음에 이전에 무리뉴, 예. 그 다음에 퍼거슨 또 이런 사람 있을까요? 감독인데 위닝 멘탈리티를 막 심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서 세운 업적을 생각했을 때는 클롭 감독 얘기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클롭 감독도 아까 전에 바르셀로나 같은 느낌이에요. 헤비메탈 축구 하니까 예. 에너지 쫙 올려가지고 아 하는 그리고 듯한 뭐 느낌이라서. 델보스케 감독도 델보스케도 좋은 네. 지단은 어떤가요? 우승을 아 지단은 거의 확실해. 어. 저 양반은 선수든 감독이건 간에 그냥 나는 장군이고 나는 왕이다. 그냥 이거야 저 사람은. 제가 지단 표현할 때 항상 쓰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사람이라고. 나 개인적으로 요즘에 지단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동시대에 선수로 뛰었으면 엄청 짜증났을 스타일이에요. 그쵸. 지단. 그리고 은근 되게 과격해. 맞아. 과격하고. 솔직히 더티한 플레이도 많이 했어 옛날에. 더티하죠. 98 때도 마지막에 두 골 넣어서 그렇지 예전에 사우디언에 퇴장당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 등 밟아가지고 퇴장. 그러니까 그거야. 선수들이 다 그 얘기하고 팬들이 다 그 얘기하잖아. 지단은 우아한 플레이, 볼터치 그래? 막 이런 얘기하는데 네. 신경전 펼칠 때는 엄청 거칠었거든. 그
근데 이제 지단이 공을 잡고 돌아서거나 할 때 그 느낌이 확실히 되게 길쭉길쭉하고 이래가지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분명히 그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다만 뭐 마테라치 가슴에 헤딩을 한다든가 박치기를 한다든가 사우디 선수 등을 밟는다든가 그치. 이런 건 있다. 지금 기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란다. 바르셀로나, 인테르, 아스날 중에 위닝 멘탈리티가 가장 약한 팀은 어딜까요? 가장 약한 팀은 아스날이죠. 지금 이 순간에는 아스날이죠. 아스날 인텔이 비슷하다. 아스날이죠. 아 인텔도 비슷해. 비슷해. 아스날이죠. 우리는 있었으면 결승 우승했어. 우리가 맨시티 트랩을 막았다고. 지금 어떤 분은 바르셀로나죠 그러는데요. 아니 바르셀로나도 집 나간 그 위닝 멘탈리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네. 차비 감독이 또 그 본인이 그만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패 아닙니까? 그러게요. 10승, 그렇죠. 10승 3무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차비 감독이 마음을 돌릴지 계속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들렸으면 좋겠나요? 아 이쯤이면 돌릴만 하네요. 네, 저는 지금은 아니 지지난주인가 형이 그랬거든요. 맞아. 지금 이 순간을 나 그냥 즐길 거야. 그래.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있고요. 네. 저는 파리 잡고 4강 가면 네. 인정. 강력하게 남아라. 그렇습니다. 너희 집은 여기다 어디 가니? 이거 해야죠. 예. 혹시 선수 중에 그 엄청난 지배력 때문에 이 선수 자체가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선수 있나요? 그런 선수가 이제 지단도 있었고. 예전에 선수 때 지단. 네. 그리고 옛날에 백켄바워 이런 사람이 좀 그랬겠죠? 그렇겠죠. 모르긴 그렇죠. 몰라도. 베켄바우도 그렇고 네. 요한 크루이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수 중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동료에게 요구하죠 계속. 아니 그 사실 올타임 넘버원인 메시는 저의 느낌에는 위닝 멘탈리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잘해서 찍어 누르는 느낌이지 막 멘탈이 이런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그냥 그게 약간 왜냐면 나 메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메시가 이 약간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건 뭐냐면은 메시가 주장을 했었을 때 한동안 또 바르셀로나가 8강 이상 못 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계속 코파 우승 못하고 막 이랬을 때 나 대표팀 관두겠다 그런 그것 거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메시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아마 승부욕이나 이런 대단하겠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니까. 아 근데 메시는 약간 초월자 느낌이 있죠. 아 그건 좀 맞아. 그래요. 네, 초월자 그러니까 느낌. 아예 그냥 다른 급이 너무 달라. 다른 단계에 선수가.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파리전에서 네이마르 눈 돌아가가지고 뒤집을 때.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 잘하네? 밀어주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난 할게. 이렇게 가지.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은 아니죠. 내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초월자인데 그렇게 동료까지 닥달하면 그 마이클 조던이죠. 그쵸. 그렇지. 네. 사네티는 좀 부드럽지 않나? 사이티는 그 약간 조용한 리더십이에요. 네, 약간.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누구를 막 이렇게 닥달하거나 이런 타입의 주장은 아니었고 그런 타입의 주장은 로이킨이다. 에페베르크. 그렇죠. 에페. 네. 진짜 딱 봐도 그렇구나. 와 성격 더럽게 생겼다 진짜. 지랄 맞다. 이런 느낌의 선수.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외 축구 말고 K리그로 가져오면 울산은 지금 위닝 멘탈리티가 장착된 팀이라고 봐야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만들어놨다. 없으면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아도 그 정도로 승점을 못 챙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전북이 갖고 있던 걸 이제 울산이 가져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울산 이야기할 때마다 왜 K리그1 우승 후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뭐 선수 층 얘기도 하고 감독 얘기도 하지만 이 팀이 2연패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위닝 멘탈리티를 완전히 되찾았어요. 당겼어. 그게 매우 커요. 오히려 이제 전북이 계속해서 누렸던 그 위닝 멘탈리티를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사실 홍명보 감독이 가져온 거, 만든 그럼요. 거라고 생각해야죠. 만들어낸 거죠. 예. 저는 그 홍명보 감독 스스로는 만족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울산도 만족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울산은 리딩 클럽입니다. K리그 1을 이끄는 클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력이 좋아질 좋아하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재미난 축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안정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적을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선수들은 그 축구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그 축구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전북은 왜 안 되냐? 전 제가 볼 때 선수들이 아마 자기들 하는 축구에 대해서 아마 믿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플레이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자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한다? 당연히 감독이 시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게 프로고 하겠지만 할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의문이 들 거 아니야.
내가 플레이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새로운 감독 오면 좀 네. 바뀌지 않을까? 그래, 전북도 그럴 가능성이 선수층이 있죠. 좋으니까. 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 가능.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었던 팀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되게 사실 애매모호하고 누가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뭐 개념인데 대강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떤 형태는 없지만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 개념적인 좀 모호한 네.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애매해요. 어렵죠? 말을 정하기가 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문과의 위기다 라는 말이 많잖아요. 아 문과의 위기다. 문과의 위기다라고 요즘 다 이과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네, 이과 왜냐면 벌어들인 돈의 차이가 그래. 문과랑 엄청 이과랑 크니까. 이미 차이 나고 많이 차이 나는데 공대가 미래다. 그런 과정에서도 문과를 많이 가서 이런 걸 좀 잘 좀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개념적으로 딱. 뭐 야구리 터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야구리 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정립을 해놔요. 아, 근데 사실 인류의 역사는 야부리의 역사야. 옛날에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 먹고 네 지배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지배당하셨나요? 네 지배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든블루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이따 라이브에서 자주 찾아오겠고 히풋은 내일 1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